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분이 재택하신다고 했지만 카메라는 뭐 예를 들면 고프로나 뭐를 쓰는지도 좀 약간 궁금하고 왜냐면 이건 실전에 혹시나 뭐 또 농업 유튜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지금 실제 하지는 않지만 장비 이런 것도 한번 장비 얘기도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찍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거 들고 다녀봤자 나중에 이게 잃어버리는 도난의 위험도 있고 이거 현실적인 얘기다. 저는 되게 이게 안 좋은 점이 저도 최근에도 제가 아마 잃어버린 장비만 한 1000만 원어치가 넘을 거예요. 다 막 갖고 다니면서 녹음기며 뭐냐 카메라면 막 왜냐면은 다이내믹 하다 보니까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이게 장비를 굳이 또 비싼 장비 써봤자 이 편집이 어렵더라고. 4K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교수님 만나러 인터뷰하러 오는데 버스를 타는데 뒤에서 무슨 완전히 화질 다 깨져가지고 무슨 프레임도 안 맞는 거 보는데 재밌게 웃고 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앞에서 바로 옆에서 네, 바로 뒤에서 봤더니 저는 항상 버스에서 보거든요. 사람들 뭐 보는지 그렇지. 직업 때문에 또 봐요. 뭐 보는지. 그래서 느낀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장비는 어떻게 보면은 둘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뭘 찍을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만약에 내가 가서 농장 찍을 건데 굳이 거기서 소니 무슨 4K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게 제일 편해요. 거기다가 요즘에 짐벌 10만 원이면 다 되거든요. 게다가 그분들한테 부담도 덜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들이대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공중파 이렇게.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안 나와요. 안 나올 차라리 그냥 장난치듯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저평가하는 시대가 아니기도 하고 요즘 분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장비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농촌에 들어가가지고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은 핸드폰이 요즘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지금 세팅들이 지금 아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도 80% 이상은 활용 못 하고 계실 거예요.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활용해서 저는 웬만하면은 핸드폰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근데 마이크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마이크는 그렇게 해야죠. 거기 뭐 연결해가지고 마이크 하나를 사야 되지 않아요? 마이크는 이제 그 무선 마이크. 지금 요런 거? 예, 요거는 유선이잖아요. 지금 무선 마이크에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핸드폰으로 한 90% 이상 커버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95%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만약에 내가 농촌 중에서도 먹방 예를 들어서 농촌 음식을 해서 먹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음식 색깔 같은 게 좀 잘 나오면 그렇죠. 좋겠죠? 그러니까 포커스 어디에 두느냐죠. 그러면 그때 좋은 카메라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소리도 다르잖아요, 장비랑. 근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미디어 우리 교수님처럼 하시는 분들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부터 마스터 하셔라. 일단 무조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지금 우리 마치 뇌가 지금 뇌를 쓰는데 20%도 못 쓴다고 하거든요. 우리 뇌를. 맞아요. 우리 뇌를 100% 끌어올리고 나서 뭐 AI를 하든 뭐 저는 어쨌든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일단 첫 번째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 제가 뭐 교수님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고프로가 됐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도 만들지만 다른 농업 단체에서 저한테 외주를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제작을 대행해 주시는 게 있구나. 네. 거기 가가지고 핸드폰 찍고 이러면 그 예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대충 찍는 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장비 투입이라든지 그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아마추어로 보거든요, 이 사람을. 그때는 핸드폰 뭐 장비가 됐든 뭐 이렇게 들고 서브로 들고. 네, 핸드폰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서브로 그냥 저 따라온 스텝한테 너 가서 필요한 인서트 있으면 따달라 해서 따는 거고 그렇게 좀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컨텐츠에 따라서. 네. 방금 얘기 주신 것 중에 제작을 대행도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궁금한 거 비노이션 채널 자체도 자리 잡았고 괜찮아. 근데 문제는 전업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광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맞아요. 광고를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 이번에 창창 프로젝트 상도 탄 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신 걸로 유명하신 건데 그 부분은 뭐 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은 또 뭐 농업과 관련된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 제작 대행까지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법인은 농업 주식회사이긴 한데 하고 계신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컨텐츠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컨텐츠는 나를 알리는 방법이고 그 외에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래 가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돈을 벌어야 되고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같이 하고요. 아 그래 스마트 네,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판매 자체를 원래는 생각해보면 네. 채널이 주니까 뭘 팔까 이런 사람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무를 판매를 했어요. 알고 있죠. 네, 그걸로 소득을 창출을 했고 사실 그거 하면서 직장생활 할 때보다 한 3배, 4배는 더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소득적이면은 봤을 때 물론 지출도 많죠 그만큼.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나무 업으로 저는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교육업. 네, 교육업으로 또 이 연계가 됩니다. 나무 판매랑 같이. 그러네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또. 이게 클래스 하면서 네. 그분들한테 또 농장 소개도 상품 하고. 얘기도 하고 농장 소개도 하고. 농장 오시면 그냥 안 가시거든요. 또 사가시거든요. 그렇죠. 연계를 시켜야 한 번, 두 번 일 안 하고 한 번 하거든요.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관광 같은 거네. 관광. 그렇죠. 네. 농업 예를 들어서 아까 삽목 얘기 드렸지만 삽목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네, 그거 일단 해야 되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독서 모임 커뮤니티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커뮤니티. 제가 아까 고통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업하면서 제일 고통이 뭐라고 혹시 보시나요, 교수님? 저는 절대 시간 투자하는 것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하대한 것도 하대한 거지만 그걸 한동안 나머지를 못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하늘의 뜻이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저는 그 정도 피상적입니다만 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요. 그런 것도 당연히 큰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결국 판로거든요. 판매. 농산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판로를 못 두는으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농협에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 아니죠. 네, 농협에다가 해도 문제는 뭐냐면 직거래를 못하면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좌우를 하잖아요. 떼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거 장난을 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직거래를 해서 내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영역을. 결국에는 그래서 마케팅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과 마케팅은 또 네,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파는 농부들이라고 해서 그 팔로 일종의 유통 채널을 네. 유통 채널은 아니고요. 유통 채널 만들면 제가 이제 그 큰 목표긴 한데 그치.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 고민을 하고 네트워킹하고 하는 커뮤니티. 네, 마케팅 공부하는 그 커뮤니티를 제가 이제 만들자 해서 VM 모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는 BM일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또 정보도 공유받고. 맞아요. 네, 그런 전국 단위 모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걸로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 또 궁금한 게 아까 해외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같이 지원해 주신 분들하고 그래서 아까 얼추 얘기 들은 것만 해도 뭐 웬만한 데는 많이 가봤다라고 했는데도 컨텐츠도 많이 드러나지만 어떻게 보면 유튜버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갔다 오신 것들이 어디고 뭐 주로 어디 갔다 오셨고 이런 얘기도 궁금하긴 해요. 기동훈 씨 들어보면 거의 진짜 전 세계 웬만한 데 다 갔다 왔잖아요. 한번 얘기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제가 플랜트 허그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한테 이제 식물과 벽을 없애는 거기도 하고 또 농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줘야겠다. 이 농업이 무슨 힘들고 고생만 하고 이게 아니라 미래의 유망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중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려는 게 사실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좀 보시게 하는 게 최대 목표고 또 해외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네덜란드를 가야 되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농사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부가 뭘 나한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 지원해주면 땡큐. 근데 나는 내 사업이 있어. 그렇게 가야지. 정부 나 해줘. 나 했으니까 해줘.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상도 정도 사이즈인데 근데 네덜란드가 최근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 세계 농업 수출량이 몇인 줄 아세요? 전 세계? 12위, 22위? 아니요. 2위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뭐 거의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1위 다음 미국이 그러면은 국가 사이즈로 따지면 몇백 배 될 텐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첨단 농업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에서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고 뭐야? 고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물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생산성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만큼 이제 정밀 농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를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이제 환경이. 그치. 거기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독일, 프랑스, 영국 해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땅이 좁아진다고 네, 하는 한국이.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또 거기다가 뭐 세계 2차 대전 때 보면
그렇게 또 공격도 당하고 괴롭힘도 여기저기서 강대국이기도 했지만 괴롭힘도 많이 당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덜란드 그러면은 네. 댐 무너지면 망한다라는 걸로 해서 소년이 뭐 망하는 이거밖에 모르는 네. 물론 뭐 장미도 수출하고 알지만 근데 튤립이랑요. 네. 전 세계 2위? 네. 자기들은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무역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 틈에서. 그걸 직접 가서 다 보셨더니 정말 그렇죠. 그 말한 만큼 네. 대단하던가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전 세계 최고 뭐 스마트팜 기업도 거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ASML 보시면 반도체도 그렇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 몰려 있어요 농장들이. 우리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몰려 있고 일본만 집약적이구나. 네, 다 몰려 있고 농장들이. 제가 기농이신에서 네덜란드 투어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봤고요. 네, 근데 네. 갔다 오신 다음에 더 많이 달라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인사이트도 많이 달라졌고, 네 이게 물론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보는 시야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이제 네덜란드 만약에 정원 가드닝을 생각하시면 영국을 가시면 되고요. 정원이나 가드닝 쪽은 영국이 이 문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농업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분들은 네덜란드를 한번 가셔서 좀 이렇게 천반 농업이 뭔지를 한번 가서 네. 느낀다면 무조건 가라. 그리고 마인드가 다릅니다. 아예 그냥 사업가 마인드로 농사를 짓지.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인드셋 자체가 조상들이 전 세계로 이제 튤립부터 해서 이제 많이 팔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가 그냥 비즈니스구나. 비즈니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네덜란드 농장들이 서로 기싸움을 해요. 매출도 매출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 상태를 보고 기싸움을 해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농장 청소 잘 돼 있고 청소, 관리 네. 잘 돼 있고 네. 이런 거. 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제일- 사실 그러진 않지. 제일 들어가면은 농약병 많이 보이고요. 농구가 들어가면 맞아. 안 농약병부터 치우고. 그리고 무슨 할머니가 뭐 이렇게 호미로 뭐 캐고 그런 이미지만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 네덜란드 농가들은 왜냐면 수출을 해야 되고 이게 이 건마다 몇 억씩 걸려 있는 건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 온 사람을 공장, 기업 이거네 완전히. 꼭 그렇게도 보기 어려운 게 가족 그 한 3명 4명으로 비즈니스들을 또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네, 3명 4명 뭐 또 누가 그거 저한테 댓글 달아셨더라고요. 여기 오. 기업인가 그런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가족 기업이에요, 다들. 3명 4명 많아봤자 10명이거든요. 근데 속이 뻥 뚫려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네덜란드 분들은 정리를 먼저 하고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입구부터 다르고 사무실도 다르고 사무실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의 시각도 있고 네. 효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뭐 그간 쌓아온 일종의 어떤 경쟁력이자 노하우인 거네. 근데 누가 봐도 내가 뭘 하다못해 배추를 하나 살려고 해도 그 농장에 갔더니 뭔가 처리 안 돼 있고 지저분하면 아 이럴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정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농산물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터 정말 놀랐습니다. 또 거기다가 뭐 할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끝도 없는데요. 또 되게 보면은 턴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턴앤 매너가 또 있어요, 농장들별로. 그래서 농장들 대표 색깔이 또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 농장을 보고 어떤 생산물을 살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네. 그렇죠. 거기 브랜드 때문에. 네, 그 농장이 예를 들어서 진녹색이다. 그러면 막 포트부터 해서 시계, 뭐 의자 전부 진녹색으로 맞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딩 기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네, 그런 거부터 그 정도구나. 이제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부정적인 분들은 그러세요. 아, 거기는 기업이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 생각이 달라요. 생각 어떤 자체가.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또 좀 하나씩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건 그러면은 네덜란드 외에 다른 나라들을 또 가보셨을 때 물론 네덜란드가 제일 지금 기억이 남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어디는 갔더니 생각보다 이런 데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데만 가서 하긴 샘플을 보러 갔으니까 웬만한 데는 다 괜찮았겠죠. 그러면 많이 대형 농장을 하고 이런 데는 또 미국이 좀 미국은 게임의 룰과 케이스가 다르다? 미국은요. 사이즈가 다르다? 미국은 농장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개인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 농장주들이. 알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 놀러 가면 농장을 안 가니까 네네네. 우린 모르지만 그걸 다 눈으로 또 보셨구나. 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가 그쪽 뭐 수출입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경험 많이 하셨네. 채널 만드시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또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장르의 경험 최소한 적어도 한국에서는 개척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뭐 원래 또 네, 원하지 맞아요. 않죠. 네. 프론티어인데 맞아요. 무언가 새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해볼까? 혹은 뭐 내가 어느 회원업에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새싹 유튜브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라든지 뭐 아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만들어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고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도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많은 분들 만나셨겠지만 저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나가는 분들 보면은 특징이 일단 일 중독자들이 많고 실행이 생각이 나면 바로 합니다. 그냥 오 진짜 오 하라 했더니 진짜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왜냐면 맞아. 진짜 해버리니까. 진짜 해버린다니까요. 수강생 드는 또 우리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버리시니까 제가 말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직장이라는 게 뭐 다 다르겠지만 내 평생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냐면 내 인생 솔직히.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모르고 요즘처럼 뭐 우리 신사임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처럼 돈 벌기 또 쉬운 시대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뭐 사실 부자는 아니지만 직장 다닐 때보다는 직장 다닐 때보다는 네. 훨씬 좋아지셨다는 거죠? 네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시간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왜 시작하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처음부터 성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은 네 저도 원래는 이제 귀농 씨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영어 가사 번역해 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구독자 쌓여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했는데 버린 시간이었냐 생각해보면 그걸 제가 1년을 했는데 절대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때 배운 게 되게 많고 사람들에 대해 심리를 배워서 근데 유튜브를 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냐면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시던 간에 유튜브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기본이다? 네 기본이에요. 뭘 하든지 당신이 뭘 하든지 요즘 또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스토리텔링인데 요즘 기업들이 다들 보면 광고 집행해가지고 무슨 상위 노출로 안 하거든요. 요즘 세대들이 보면은 가깝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자기가 스토리텔링이 된 데 가서 사잖아요 지금. 맞아요. 보면은 지하철 앞에서도 공실이 많잖아요. 지하철 앞에도 요즘 맞습니다. 보면은 그런 연습을 저는 그런 느낌이 오면 바로 실행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나면 네. 좋든 싫든 막 곡을 하게 되니까 또 네 그리고 퇴근하지 마시고요. 바로 카페 가세요. 가셔서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얘기할 걸 네. 좀 정리해보고 네, 환경을 제가 또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만나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주변에 그런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게 그것처럼 느끼는데 그러니까 너 뭐야 뭐 네. 굳이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유튜버 할 관심 있는 모임을 어떻게든 들어가셔서 그런 내가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노출을 시키세요, 자기를. 그럼 자기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그게 하는 게 당연한 안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출을 자기가 환경을 제가 봤을 때 저도 직장인이었지만 정규직이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저는 헬스장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도 끝나자마자 바로 카페를 그냥 갔습니다. 내가 왜 집에 가면 누울 걸 아니까 그런 모임들만 찾아갔어요. 일부러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뭐 당장인 건 없겠지만 기운이라도 받아와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성장을 해요. 이게.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좀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버들이 뭐 이거 말씀 듣고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런 채널 하나 운영하시고 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로서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되게 중요하게 뭐 아까도 잠깐 얘기 주셨지만 인터뷰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할 때마다 조금 이제 생각이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만 아닐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네, 요새 맞아요. 뭐 어떤 생각들 좀 가지고 좀 만들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프론티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따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막- 이게 제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느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베껴요 막. 그러니까. 대놓고 베끼고 어떤 경우도 많냐면 아이고야. 농가 가서 찍었는데 그 농가 하는 애들이 저 한 거 보고 야 유튜브 이렇게 바로 보니까 가서 또 연락해. 그대로 따라해요 또. 지들 걸로 만든 그러니까 웬일이야. 근데 전 처음에 그 사람들 원망을 했는데 그 인간 본능이더라고요. 맞아.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그 인류 문명이 그렇게 발전한 거고. 맞아요. 그거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따라올 수 없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거 숙명이 받아들여야겠다. 근데 처음엔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게 그렇지. 근데 사람 그걸 심리가. 웃기다 저한테 저 초대해놓고 제가 하는 거 베끼려고 그대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못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하겠지만 나는 포기 안 한다. 계속 간다. 그리고 너는 대충 만들지만 난 더 잘 만들 거다. 아하. 너는 기획 없이 만들지만 난 기획 없이 만들고 그 시간에 나는 공부한다.
그 시간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너 해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독도 있어야 되고 네. 길게 가겠다는 마음. 네,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콘텐츠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너 왜 내 거 그렇죠. 따라해? 하잖아요. 더 좋아해요. 자기 관심 받았다고. 나와의 싸움이네. 네, 제가 전화했더니 아니 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자막이랑 거 다 따라하세요? 너무 그대로 베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공부한 거다. 뭔 상관이에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 속으로 야 네. 귀농에서 연락받고 네, 귀농에서 네, 그랬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야 나 자기 잘 심지어 또 저 따라하니까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해를 못 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에는 해 달아줘. 하려면 해라. 나는 내 거 할 거 한다. 그런 게 좀 하고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고요. 공짜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채널 자체가 네, 네, 가만히 나 얼굴만 찍는 게 아니라 네. 현장을 가는 거다 보니까 워낙 네. 바쁘시긴 한데 네, 아까 투어 얘기도 살짝 하시긴 하셨지만 네. 가까운 뭐 요 얼마간의 예상하시는 계획들 그런 거는 한번 이제 2월 달에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열리는 행사가 독일에서 열려서 네, 거기 또 가서 그건 초청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시는 겁니까? 지금 초청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가는 것도 있고. 아, 좋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 네트워크 좀 넓히고 그런 그림은 누가 못 따라하겠네. 그 사람들이 영어로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경비 써서 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보는 분들한테 더 제가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네. 네, 일단은 가서 그분들 컨택해서 이제 제 다음 데스티네이션을 정하는 게 제 목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실 분들 모집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 네, 그래서 지금 뭐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아마 농업인 분들이 가시는 거네. 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야, 네. 이거 대단하시네. 네네.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고 오. 그런 계획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계획은 이 없습니다. 자체가 글로벌이네. 그 다음 계획은 없고요. 그냥 저는 그 다음 계획만 보고 가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네. 말씀 같아요. 네, 네. 실행력만 떨어지고요. 그냥 내일만 생각하는 거죠, 당장. 대신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주자. 진짜 농부네. 네, 그래서 내일만 바라보고 네. 내일의 햇빛을 바라보고 네, 맞네요. 그 네. 내일 수확하려면 오늘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기획한다고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기획 안 한 데서 또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보통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네. 이제 고정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뭐냐면 보통 이제 아예 전문 MC나 기자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인터뷰 딱딱하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왔던 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교수님 통해서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어떻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너무 많은 실전 팁들도 많고 네. 좋았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오늘 인터뷰에서 하지 못하셨던 말씀 같은 게 있으면 네. 저희 기타 구독자분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귀농을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귀농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까요? 귀농을 고민하시면요. 귀농을 하고 나서 판로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귀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기만의 이 준비하는 과정을 SNS로 남기십시오. 인스타가 됐든 아니면 뭐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핵심은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이죠, 기록. 네. 아니 근데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해서 귀농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브랜딩하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브랜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브랜딩을 해가지고 내가 농장을 만들면 그게 자기의 상품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영향 당연히 주죠. 왜냐면 요즘은 그 팬심으로 사잖아요, 사람들이. 와우. 그러니까 되자마자 가가지고 현수막 걸고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내 불안한 마음, 나 이렇게 잘 될까 안 될까, 뭐 내가 어떻게 될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해서 팬을 만드는 거네. 나만의 이 요즘 그 브랜드 1인 셀프 브랜딩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축해 그러면 네. SNS라고 얘기 주신 것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시면은 성향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근데 유튜브는 영상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쓰기 좀 많잖아요. 힘들어. 준비도 하려고 네. 힘든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쇼폼으로 뭐 쇼츠가 됐건 아니면은 뭐 인스타 릴스가 됐건 그런 걸로 준비하는 과정을 대충 찍는 네, 담담하게.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뭐 구매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귀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여정을 그려 나가는 거죠. 쇼폼 하나로. 예를 들어서 릴스가 됐건 유튜브, 틱톡 거의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귀농해서 농장 차려서 농산물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이제 고민 안 해도.
그래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블루베리를 하는데 저 사람 그때 SNS에서 막 고생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그냥 당장에 10,000원짜리 블루베리 산 거랑 내가 이 사람 옛날부터 봐왔어. 그거 12,000원이야. 어떤 거 사시겠어요? 10,000원짜리랑 12,000원짜리랑? 그러네. 교수님 어떤 거 사시겠어요? 12,000원이라도 내가 응원해주고 싶은 그 사람 네. 걸 사고 싶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SNS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을 잘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셀프 브랜딩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채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다. 만약 내가 농장을 하고 상품을 낼 때도 네. 지난 1년간 준비했던 안영주가 농부가 됐습니다. 네네.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블루베리 함께 네.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아예 없으면 아예 얘기도 못 하잖아. 그리고 우리 사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더 기쁨을 느끼시거든요. 사시는 분들이 이 사람 응원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떨어져요. 도매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뭐 깎아가지고 경쟁하는데 그런 경쟁을 제가 와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농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브랜드를 쌓아서 나랑 같이 가는 분들을 그 과정을 한 3년, 4년 지켜보셨으면 교수님 그거 마트에서 보면 안 사시겠어요? 5,000원짜리 비싸도 사죠. 전 10,000원 비싸도 살 것 같아요, 저였으면. 요약을 하자면 귀농하고 나서 뭔가 뭘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농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담아 나가십시오.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도움 받는 것보다 도움 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면 날 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전화해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다. 땅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박!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도와주고 싶다는 이 사람을 어떤 학생이 교수님한테 와서 저 정말 잘하고 그건 싶은데 그래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직접 하면 물어보면. 물어보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사람 마음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만들면서 오히려 내 문제점을 숨기지 말고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진짜 1인 미디어 SNS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당연히 다시 중요한 한번 느낌이. 중요한 시대고 얘 사실은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되게 중요하고요. 그 습관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회가 널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네. 자, 히든마을 구독자 여러분. 네. 귀농의 신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안녕.